여러분은 책을 읽다가 울었던 적이 있나요? 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라 로맨스 드라마나 마블 시리즈에 취약합니다. 감정이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서재에는 소설이나 에세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랬던 제가 책을 읽고 계속 울었습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요. 읽고 나서는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워서 아내에게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 책은 울고 싶을 때, 인생을 돌아보고 싶을 때, 가족을 더 사랑하고 싶을 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책에서 받았던 감동을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책을 읽으며 좋았던 문장과 깨달은 점 2가지와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서는 경험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대와는 다르게 30대를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던 건 이 친구 덕분이었는데요. 바로 제 3살 딸입니다. 딸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그 평생 좋아하던 게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빈 시간에는 오로지 육아, 집안일, 그리고 지금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죠. 어느덧 제 삶은 이 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전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책에서 만난 이 문장이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헛웃음이었습니다. 책이 나를 울릴 수 있구나 하면서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저는 분명 글자를 읽고 있는데 머리에는 저게 글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5년 전에 읽었다면 이렇게까지 울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 삶에 딸이라는 무늬가 생기고 나니까 저런 문장들, 저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책은 경험이 중요하구나. 책도 때가 있구나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죠. 또 울림을 주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제일 큰 게 부모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기한테는 제가 우주니까요. 그건 진짜 대단한 일 같아요. 주변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딸 키우는 거 어떠냐고요? 진짜 미친 듯이 힘든지 아니면 진짜 미친 듯이 행복한지요. 제가 아직은 정말 좋은 아빠는 안 돼서 그런지 진짜 미친 듯이 행복하다 라고 자신 있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미친 듯이 힘들 때가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만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이를 키우면 감정의 폭이 커진다. 감정에 선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그 선분이 굉장히 좁고 짧았습니다. 게임하면 정말 좋았고요. 시험을 망치면 정말 우울했습니다. 이렇게 폭이 짧고도 좁았죠. 근데 지금은 그 선분이 넓어지면서 길어졌습니다. 딸과 같이 있으면 웃는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딸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10대, 20대 때 느끼지 못했던 부모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감정의 폭은 조금씩 커지고 있었던 거죠. 10대 때 읽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문장들도 30대가 되니까 커진 감정의 폭에 그 문장들이 걸려 들어왔던 거죠. 하지만 솔직히 반대로 힘든 감정의 폭도 커졌습니다. 아기가 새벽에 밤새도록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가습기도 틀고 수건도 걸어주고 줄 수 있는 비타민도 먹여보고 괜히 어른들이 내가 아픈 게 낫다고 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경험은 또다시 제 감정의 폭을 넓혀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꼭 현실에서 그런 경험을 해야지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고루 겪어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이 책에서 깨달았던 두 번째와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빠로서의 깨달았던 점이었다면 두 번째는 제가 자식으로서 깨달았던 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 인생을 잠시 돌아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닐까? 너무 나만 보고 사는 건 아닐까? 이 책의 작가는 200만 유튜버로 제가 꿈꾸는 목표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엄마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무슨 내가 엄청난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를 제쳐두고 나만 생각하는 건 자기 합리화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2시에 도서관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해서 물병이랑 스마트폰만 들고 미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낮 2시예요. 평소였으면 저녁 7시쯤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시간이 전부였는데 책을 읽고 그냥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통화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에는 번뜩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버튼도 눌러두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 인생에 엄마 자신은 없었다. 오로지 엄마만 있을 뿐이었다. 엄마 자신의 시간도 없었다. 오로지 엄마로서의 시간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너무 늦게 엄마를 발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낮 2시에 엄마에게 걸었던 그 전화는 어떤 질문도 어떤 용문도 없이 그저 아들이 엄마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전해지는 책이라 다른 분들에게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을 저도 꼭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진정성, 부드러움, 감정이 있는 책을요. 책 읽는 어른을 조금 더 궤도에 올려놓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책은 영상보다 몇 배나 정말 좋습니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될 때 가볍게 도서관에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책에서 뽑은 하나의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를 남길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잘하기를. 만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를 남길 사람이 지금 없다면 남은 삶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죽는 순간까지도 미안해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그 끝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할지도 모른다. 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책 읽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